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오늘 좀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게 고령의 환자분들이 허리 치료를 하러 올 때 고려하시는 부분이 좀 특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의 부모님 허리 치료 제가 아들이랑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요. 보통 어르신들은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실까요? 아무래도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걷다가 쉬고 싶다 이런 증상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흔한 건 그래도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는다. 이 증상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시술을 할까, 약을 먹을까, 주사로 버틸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권하시나요? 고령의 환자도 마찬가지 제가 보는 모든 환자군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사상 어떤 정도 상태인지 체크해보고 치료를 전혀 받으신 게 없다라고 하면 가장 작은 치료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해볼 것 같고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주사 치료를 또 먼저 고려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나 최악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죠.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허리는 너무 아픈데 수술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럴 때 보통 삶의 질을 택할까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치료를 해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 치료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당연히 작은 치료부터 먼저 좀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서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 치료를 좀 더 이어나가 볼지를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주사 치료를 한두 번 받아보셨는데도 만약 증상 호전이 별로 없다 또는 치료하고 나서 잠깐 괜찮다가 다시 며칠 후에 아프시다라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라면 이때는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치료해야 될 마디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곳은 어떤 특정 마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 군데를 정말 심한 곳을 치료해준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주는 불편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치료를 받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치료하면 모든 게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허리만 해도 5마디가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싹 없어지긴 어렵다. 이 부분을 분명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는 작은 치료를 충분하게 해보시고도 안 되는 경우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심각하게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드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너무 작은 치료를 오래 끌기에는 사실 생활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술이든 수술이든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술이냐 보존적 치료냐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때는 어떤 조건일 때 고려하세요? 아무래도 연세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 75세 정도 넘어가면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좀 피하게 되고요. 활동 생활 영역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버텨가는 걸로 좀 설명을 많이 하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 수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5년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70대면 30년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30년을 그냥 약만 먹고 버틴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누워서만 생활하는 건 사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현재는 연세가 80 초중반까지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좀 작은 시술들은 80대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럼 왜 수술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느냐.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가령 이제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또 아니면 폐질환이 있는 분들, 나머지 간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고려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분들, 심근경색 와서 스텐트를 넣으신 분도 굉장히 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시긴 한데 이런 분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드시는 약은 항혈전제, 혈소판 억제제 이런 약들을 드신단 말이죠. 이 약들이 결국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피가 날 때 피가 멎지 않도록 지혈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유난히 혈전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써서 예방하는 부분들도 뭐 항혈전제 때문에 지혈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을 끊거나 또는 어떤 수술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혈전이 다시 날아가서 어딘가 막힐 수 있어요. 이러면 수술은 잘 받으셨는데 뇌경색이 오거나 뭐 이런 데 혈관 막혀서 생길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폐질환인데, 이제 폐가 나쁘신 분들, 기능이 떨어지고 또는 수술하셔가지고 폐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척추 수술의 대부분이 이제 엎드려서 하는 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는 경우에 폐가 직접적으로 눌리거든요. 우리가 그냥 바로 누워서 수술하시거나 또는 뭐 앉아서 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있는 자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폐가 압박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허리 건강을 좀 챙기고 싶은데 네. 자녀들이 챙겨야 될 부모님들의 척추 건강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냥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좀 특수한 증상들, 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뭔가 악 하고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서서 걷는 게 안 된다, 자꾸 주저앉게 된다라든지, 그냥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허리가 많이 앞으로 굽어져 있다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두드려 봤을 때 허리에서 막 울리면서 막 엄청나게 아파하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단순한 요통이 아니다,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좀 자녀분들이 좀 잔소리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식습관은 어떤 특정 음식을 더 드신다고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시기 때문에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 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이제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걷기긴 한데, 대신 걷기는 이제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발목 관절 이런 곳이 안 좋은 분들은 걷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플랭크를 해보는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걷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좀 병행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걷기를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30분 걸으라고 하면 20분 걸으면 힘든데 나는 그래도 참고 30분 걸어야지, 이러다가 병나시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몸이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를 편안하게 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거나 허리가 아프셔도 자꾸 뭐 이렇게 텃밭에서 일하시고 네. 소일거리를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체중 조절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나 뭐 심폐기능을 위해서 좋은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사실 텃밭을 가꾼다는 일은 결국은 신체적인 불편함과 정신적인 행복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라고 봐요. 텃밭을 가꾸는 게 단순하게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이런 것도 나의 취미 생활인데, 소위 이런 부분들을 나는 해야지 좀 해소가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셔야죠. 정말 할 일이 없는데 하루 종일 시간은 안 간다, 이런 경우 사실 우울증 가지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벼운 것들은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대신 텃밭이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규모를 좀 작게 줄여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